약이 오면은 전부 다 동쪽으로다가 도망갑니다. 낙양도 저 동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항주 뭐 자꾸만 이렇게 그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개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으니까 서쪽이 먼저야. 서진이 먼저고 그게 동쪽 양자강을 건너서 내려오니까 동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안도 마찬가지고 호안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뒤에 그 동안 시기에 허신이 설문해자를 하면서 거기에 선은 여야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다. 또 그러니까 그 글자의 그 형상과 같다. 기타 이런 거를 하면서 여야라고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보면 서여기인의 원조는 바로 서신의 설문해자가 맞지. 서심화설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지로 해서 내가 논문을 쓴 적이 있다. 근데 그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따라서 실사구시만이 아까 내가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편집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 유공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정창렬이 이런 사람은 내 말하는 스타일을 알으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뜬금없이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뒤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저 이상하다. 지금 갑자기. 근데 내 말은 허투루 듣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근데 미리 그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자르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얘기를 못해.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어. 이 사람이 그때 목정인가 그랬었는데 이 심정적 필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가 그 사람이 좀 글씨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었는데 이때 유공건이 그 지위가 간원이었었어요. 간원이었었고 그 당시 목정이 좀 황음무도했다고.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돼야지 글씨도 되고 정치도 되고 나라도 다스리는 거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필정즉 신정즉 필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인정즉 사람이 올바르면 글씨가 올바르다. 그랬더니 그걸 그 황제들은 참 그런 걸 잘 알아들어. 이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대개 보면 황제 뭐 이런 사람들, 귀족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과 기타 이런 거를 해도 받아서 그러는지 그 계통의 전문성이 아니지만 굉장히 알아듣고 그걸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거가 있더라. 그거는 그 귀족과 이런 어떤 학문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학양이. 안 그런 사람은 그 변죽을 울려줘도 몰라.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일거양득 또 하나를 들으면 셋을 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거양득 하나를 하면은 저 둘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그거는 그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알으면 셋을 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반합의 원칙이야. 그 다음에 하나를 들으면은 열을 안다는 말은 있어도 아홉을 안다 뭐 이런 말은 없어.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는 열이라는 수가 없어. 9가지야. 열은 환원하는 거야. 따라서 1, 2, 3까지가 정반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정반합인데 이 정반합이 거기서 딱 떨어지냐면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4, 5, 6, 7, 8, 9 이렇게 있잖아.
2배씩, 3배, 셋이 2배씩. 이것이 뭐냐면 변화수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꼭 실패하고 또 사업하는 이유가 이번 사업했는데 뭐가 좀 잘못됐잖아, 그지? 그럼 다음에 그것만 고치면 되겠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다른 거가 나와. 그 사람들은 4, 5, 6, 7, 8, 9를 모르는 거야. 정치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해. 요번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1, 2, 3만 아는 거야. 그지? 근데 3보다도 더 숫자가 많은 거가 4, 5, 6, 7, 8, 9잖아. 그지? 이 변화까지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열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장수가 되려면 천문도 알아야 되고 뭐 기상 뭐 이런 것도 다 해야지 된다. 싸움만 잘해가지고는 한 사람만 죽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장군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숫자와 기타 그 주위 파생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근데 황제니 조금 높은 귀족, 얕은 귀족 말고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육과 그 집안의 이런 풍토와 하는 일이 저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결정적인 얘기를 안 해. 높은 사람이고 이게 갖춰져 있는 사람일수록 태도를 분명히 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랫사람에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변화수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생각이 많으니까 딴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서 판단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한번 판단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지잖아, 그렇지? 왕은 더 그렇지. 그러니까 왕들이 보면 그 신하의 그 충신도 있고 간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 아는데 그것을 편가르게 한다든가 누구를 뭐 어떻게 옹호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정치가.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 뿐이라.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야.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고 이렇게 또 큰 학자 이런 사람일수록 뭐 물어보고 그러면은 꼭 모르는 처럼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일수록 진정한 학자야. 근데 뭐 그냥 자기 좀 실력이 부족하면은 그거 빨리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뭐 아는 척을 하나 물어보면 10가지를 대답해요. 막.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알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아마 대답하면서도 자기 말을 지금 이렇게 뭐랄까 정리하는 그런 기회일 정도의 사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옛날에 이렇게 학자들 이렇게 모시고 아니 모셨다기보다는 아무튼 내가 사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는 뻔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모르시겠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혼자 생각하고 선생님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가르쳐주기 싫었구나. 아니. 아까 그 변화수. 그러니까 그 허학교도 그런 경우 그 한학교 많이 있잖아, 그렇지? 글쎄 이건 이런 뜻 같으네. 이 사람은 아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 달라. 그렇죠. 똑같은 말이 이렇게 하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대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때 단정을 많이 하고 비유를 많이 하고 말들이 많아. 따라서 이때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걸 알아듣고 아 이거 필간이라고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아까 그 허신의 그 서열에서 같은 거나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이러한 것이 당나라 때 가장 큰 결정적으로 바로 이 사람 유공본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요것이 당이 지나서 송나라로 가잖아요. 송나라로 가면은 이러한 것이
좀 단정적으로 가. 그래서 이때는 논서급이냐. 논서급이. 글씨를 논하면서 사람까지 논한다. 이러한 것이 극에 달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조맹부야. 따라서 원나라, 특히 이렇게 명나라 이럴 때는 조맹부를 비유해 가지고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글씨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이 아주 확정적이야. 그게 명나라 때까지 추세야. 근데 청나라 때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는 모든 걸 정리하는 시대야. 옛날 거를 다시 반추하고 다 이러는 반성이 나고 종합 정리를 해. 따라서 청나라 때는 대체적인 추세가 인품하고 서품하고는 물론 인품이 높으면은 서품이 높지만 필연적 관계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유학 이렇게 적하고 했었을 때는 인품이 뛰어나야지 무조건 서품이 뛰어난다. 이 말이 지배적이야. 지금도 어떤 사람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번에 한국은행 왜 정초 쓴 거 있잖아, 그죠? 그때도 또 내가 나가서 이렇게 또 그거 대담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러면서 제가 나오는데 그 당시 글씨를 한국에서 제일 잘 쓴 사람이 이완용, 당대 최고야. 근데 이완용이라는 사람 때문에 글씨가 아니라. 오히려 당대 최고는 안중근이야. 나 안해준이라고. 안중근이라. 그 사람 인품 때문에 그래. 근데 인품도 어떤 때는 보면 안중근 이렇게 버스 같은데 이렇게 초상화하면서 영업한다고서 이렇게 이런 거 보이더라고 가끔. 근데 내가 이렇게 쓱 보면 살인자같이 생겼어. 아니 액면 그대로 보자. 내가 이걸 또 녹화한다고 내가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가. 살인자잖아,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얼굴 생김새도 물론 감방에서 죄수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토시 히로부미를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저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람이 떠서 글씨가 지금 최고가를 가고 그런다. 거기에 이완용은 아주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욕되는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데 이거하고는 실은 서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왕탁 같은 경우도 조맹부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왕탁은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왕탁 또한 그랬어. 왕탁 또한 명나라 명말 청초 사람인데 그 왕탁의 마지막에 그 전투하고 그러는데 왕탁 동생이 먼저 청나라의 기순에서 장령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와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갔어. 벼슬 준다고. 근데 가서 청나라 가는 길, 북경 가면서 울어. 후회하고. 물론 그 성은 그냥 함락돼서 명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분리라고, 그치? 분리를 하지 못한 사람이야. 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리는 나쁜 거지. 둘이 아니니까. 그때 이는 가진 자 써. 둘이 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행에서 쓰는 이자 그거를 쓰는데 그거 보면은 아닌데 지금도 그 영향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1900년대 정도인가 그때 정주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 왕탁 글씨를 좋아해요.
그냥 내가 보니까 그 일본 사람이 쓰는 종이가 있어요. 좀 까름하고 우리보다는 좀 갸름해. 길고. 근데 왕탁이 꼭 그런 체제로 쓰거든. 세 줄로. 그러고 여러 가지 좀 맞아서 그래서 거기하고 이 기획전을 해. 왕탁.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되는 거지. 그 일본에 많이 있어. 저 왕탁 진품들이. 이러고다 보니까 왕탁을 무시를 안 하고 더 이렇게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사회가 제대로 대접받는 것보다는 기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가 참 어려운 문제야. 내 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다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걸 많이 얘기하면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나 결론을 치려고 하면은 나 같은 결론은 지금 도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딱 귀납시킬 수가 없어. 그 시대 조류와 여러 가지 저거예요. 문예라고 하는 거가 바로 그러한 특징이 가지고. 문예는 정답이 없고 정답이 없어, 그지? 정답이 없는데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 따라서 나타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심정적 필정 이것을 이거의 최고 정점으로 간 사람이 바로 항목이다. 그러니까 그걸 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러한 점이 나오는데 청나라 때는 그것이 희석이 된 거예요. 그게 올바른 또 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품 좋은 사람은 그냥 글씨 다 잘 쓰게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인품이 좋고 저렇게 하는 거가 글씨에 영향을 주죠.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품 나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글씨를 더 잘 쓰고. 멋있는 작품들. 역적이냐 아니면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보면 변화수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많이 그 기교와 출중해서 더 뛰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 맞아. 창의적인 작품들. 그럼. 그걸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 따라서 예술하고 그거 별개 문제. 이 대전제가 바로 이런 거.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 유공본활 심정적 필적 여직활 인정적 서적 취사 재편 불무 상한지가 심상 등어 실동 공맹지사 육경 비심학호 전경 비육서호. 유공본이 말하기를 마음이 이게 바를 정자인데 마음이 바르다가 좋은 건가? 마음이 바른 건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옛날에는 마음이 바르면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 책에 보면 나온 것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올자 하나 넣었어. 올바르면 이거를 한 20년 걸렸어. 푸시 올자 하나 넣는 거. 근데 마음이 올바르면은 이게 그러니까 당연해 보이지 지금, 그치? 옛날에는 발정만 이렇게 해서 천자문 영역으로 발정만 하니까 그래도 뭘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옳지 않아 넣으니까 더 낫지. 그러니까 얼마 걸렸다고? 20년. 그러니까 내 글을 끊임없이 추고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조할 때 비로소 이런 발전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바로 심정적 필정의 말이 더 가까워. 마음이 올바르면 붓이 올바른다 라고 하였는데, 글쎄 이것도 붓인지 난 여기다 그냥 붓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 지금도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필치라는 얘기도 좀 했었어. 붓이라고 하면은 붓이 결국 여기서 글씨가 올바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글씨에 가까운 뜻으로 써야 되지. 필치는 글씨라는 말이 돼, 그치? 근데 붓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지. 이렇게 붓이지. 붓하고
글씨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붓으로 썼기 때문에 붓글씨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지? 붓은 서사 도구에 불과하지 써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잖아. 따라서 이게 붓으로 번역해야 좋을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필치 이렇게 내가 했었거든. 참 생각하니까 하나하나가 간단하지가 않지. 근데 또 붓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건 심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필간. 필간을 얘기하니까 어떻든 간에 붓이 올바르다고 하는 거는 또 여러 의미가 있어. 붓이 올바르야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뭐 니우고 막 이러지 않고 중봉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해서 등등 이렇게 해야지 그게 글씨 시작이나 된다 등등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또 뜻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필치 그 글씨 자체가 올바르다고 하면은 그 올바르다는 기준이 또 뭔가 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붓이 올바르다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요새는 내가 붓이 올바르다 이렇게 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뭐 하나 썼다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지금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너도 뭐 그런 일을 하니까 자네도 보면 결정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 그지? 어떤 일을 결정을 했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다? 아니다? 아니지. 많은 생각을 하지. 근데 딴 사람이 볼 때는 그 결정 하나만 보는 거야. 너는 거기에 그 가변수 뭐 기타 뭐 많은 생각을 해서 한 거잖아. 그러나 딴 사람을 볼 때는 아무 생각 없고 너는 그것만 했다 이렇게 본다. 네가 억울하다 결과가 나빠서 저게 그러면 네가 억울하다 억울한 거는 바로 너야. 죄인도 너. 그것이 만약 잘 됐다 그럼 공로자도 너. 참 웃긴다. 그러니까 난 대통령 시켜줘도 나는 안 해. 왜 그러냐면 첫째 내 자유생활이 없으니까 난 그걸 반대하고 두 번째는 하루에도 이게 최소한 100건 뭐 이렇게 서류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 내가 최종 결자니까 이거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00개 중에 이게 150개가 들어왔는데 오늘 100개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100개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 150개 중에. 근데 여기 나중에 안 하는 50개 중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민생에 있어서. 그럼 나는 잘못 결제하는 거야. 선택을. 그치? 결정했더래. 내가 아는 그 정치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은 나도 그 반장을 해서 그 좀 그런 걸 좀 알고 그러는데 반장 같은 거 안 했었을 때는 별로 관심 없는데 반장을 하잖아? 그러면 괜히 반에 충성을 한다? 선생님도 생각하게 되고 반도 생각하게 되고 근데 반장을 안 했었을 때는 비판만 하게 돼. 더군다나 나라를 뭐 대통령 아니 이런 걸 시켰었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역적질만 생각하겠냐고. 아니라고. 나라 생각하고 백성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우선순위와 기타 이런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 하는 행위 그것만 보는 거지 고민 이런 거 그건 당신이나 하세요. 그지? 그지? 내가 옹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글씨도 정말 이거를 여기를 가볍게 쓸까 무겁게 쓸까 똑같이 쓸까 이거 하면서 굉장히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는 얌전하게 꺼다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시집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더 이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확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생각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었으면
그 사람은 원래가 이렇게 쓴 거야, 그치? 다른 생각한 거? 그거는 너나 한 거지. 이게 중요해. 따라서 이게 부시, 필치 그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가 좀 이해가 되고 좀 폭넓게 좀 할 수 있겠지, 그치? 생각을. 그러니까 아까 그 큰 어른한테 여쭤보면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선생님 그거 저 부심 맞습니까? 그럼 잘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아니야 필치야, 아니야 부시야. 이렇게 말하면은 아까 내가 말한 두 가지가 다 부정을 하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가지고 딴 사람이 물어보면은 내 대답은 뻔해. 잘 모르겠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 말 맞아. 왜 그러냐면 무슨 말 해도 맞아. 한쪽으로만. 저도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화재가 있으면은 옆에 피를 쓸 때가 있고 설을 쓸 때가 있고 자기가 그렸다고 해서 화를 쓸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누구누구 필, 누구누구 서, 누구누구 화 이런 거에서 한 작가더라도. 공양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어디냐 맞아? 다 맞죠. 너 뭘 물어봐? 근데 이걸 들으니까 좀 생각이 많아져서. 해답 명쾌하게 됐지. 네. 근데 가끔 합작도 있잖아. 그러니까 화재는 또 다른 사람이 쓰기도 일단, 하지만 예.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배웠고 하는 거야. 그게 나오고. 그게 바로 거기에 소양이 다 나와.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이렇게 해서 근서 뭐 아니면 근데 저 뒤에 광로봉 뒤에 쓰는 말들은 다 보면 헛일들이야. 내가 보면. 뭐 뭐서 뭐 본 게 있어서 근서 아니면 뭐 장서 뭐 뒤에 말씀을 쓸수록 괜찮아. 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왜 그때는 그 서숙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이제 그 학원 뭐 그냥 이니까 그 방명록 뭐 어른들 오시면 꼭 나보고 옆에서 있으라고 선생님 꼭 그러셔. 여기는 사회가들을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또 그러니까 내가 중3 때부터 이름이 나왔다. 내가 그때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중2 때 같은 데는 중2 때 그때는 학생 희호대가 있었는데 중2 때 내가 처음에 여천사를 만나고 아무튼 그때는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중3 때부터 그 마랑 나랑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아래급 장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특선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대상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때 하니까 이제 그 다 알려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이런 걸 내가 좀 옆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뭐 일준 선생님 아니면은 뭐 여천 선생님 오고 그러면 너꼭 뭐 옆에서 있지. 그 일중 선생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이렇게 30분이고 미리 일찍 오셔. 그리고 아니 이거 좀 저기 했었으면은 어떤 때는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은 꼭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그때 신문에 가는 뭐 이런 데 저렇게 가고 나면 그 앞에서 그 맥주 한 잔 이렇게 좀 대접해 드리라고. 그럼 튀김 하나 놓고 이제 맥주 이렇게 하고. 어떤 때 한번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 아니, 방명록에 이렇게 하고 나면 뭘 이렇게 써야지 좀 좋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름만 쓰면 되지. 요즘에 그러시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 잘난 척 하는데 그거 필요 있나? 그 사람 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름만 쓰더라고. 근데 덜 유명한 사람일수록 꼭 지가 왔다 갔다 아니면 잘났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써. 그리고 어떤 사람 평까지 써. 꼴값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른 전시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급 아니면 뭐 어른 전시가 썼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고서 아이고 공부 잘했습니다 하고 가는 게 제일 낫지. 글씨 좋네요.
걔는 죽는 거야. 지가 평이야. 지가 평론 거야. 그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냥 가기 뭐가 하니까 아이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갑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거가 실은 제일 나아. 근데 좀 말 띄려고 하니까 그렇지. 아유 글씨 좋은데 아주 뭐 아주 지가 잘나 지가 선생이야.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반면록에도 똑같이 거짓말 하는 거야. 그 내가 그런 거를 알고 나서는 그런 거 보이지 않았어. 얼마나 꼴값 떠는 건지. 그러고 한번 보라고. 방면을 이렇게 보면은 꼭 글씨 못 쓰고 꼴값 떠는 놈만 거짓을 하는 거지. 글씨를 할 수 이름 있는 사람 쓰고 이름만 써. 화학은 그래 안 그래? 잘 모르는. 저 처음에 그 우리가 글씨를 배울 때 저희 선생님이 그 전시 관람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시러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적어 가서 와서 물어보라고. 거기서 뭐 무슨 책이 뭐니 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사진 찍어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긴 하더라고. 그런 거 다 그 조그만 그렇게 다 예의더라고. 그러니까 큰 선생한테 배우지 않으면은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배우지. 자, 인정지 필적 나가지가 않네 친구. 취사 재편. 그래서 그 취사 위에 밑에 이런 쭉 나와요. 난 여기서 난 취사라고 했더니 뒤에 재편이 나오니까 편명 이름이야. 취사 편이 뒤에 있어. 그 취사 등 여러 편에서 물무상한지가 요거 상하는 저 그 한비자 상항이라고 법가에 그 하고서 위양이라고도 그러지. 위양이라고 그 주가 다 있을 거야. 네. 상항 한비자의 그 각은 이게 각이 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가혹하다, 뭐 심각하다, 뭐 이런 뜻이야. 꼭 새기는 거. 그러지 않으면 없다. 결국 이 사람들이 둘 다 법가지만 법으로서 망해가 죽었어. 한비자도 그 설란이라는 거가 유명하거든.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 말로 죽었어. 이상한데. 뭐하면 이것도 저 법으로 상하게 가서 아주 그 진나라를 그렇게 법으로 잘 만들었는데 결국 지가 고발하지 않으면 나도 도망가는데 고발하지 않으면 지들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가 만든 법에 지가 죽었어. 맞아요. 나 이거 드라마 보고 알았어요. 자기가 살려달라고. 박사님 설사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그 저 인터넷이라고 그랬었지. 그거는 가는 길이고 그럼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면 나오지. 그래서 근거를 알고 문자로 알아야지 되지. 박사님 드라마 보고 알았어. 드라마가 다음에 지기 풀린다. 오늘은 그냥 박사님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그렇게 했던 소리하고 나면 그냥 아 안타깝다. 내 법에 내가 죽구나 이런 상황이.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구나 이렇게 얘기를 뭐 심상도 심상이 있어. 심상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상이 참 어려워. 상이 심상에서 이 상자 상이 뭐야? 화학교 얼굴이요. 저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옛날에도 그렇다. 마음의 얼굴. 상이 왜 얼굴이야? 상은 상이야. 그래서 중국 단어를 그대로 발음한 거고요. 그 우리 말로 한글로 풀어내는 걸. 마음의. 자네가 얼굴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건 관상이야. 예. 그럼 마음의 수상은? 얼굴. 그 손의 얼굴? 예. 말이 안 되잖아. 족상, 그러니까 수상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이라고 상. 그래서 그게 번역하기가 어려워. 아까같이 그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지. 얼마나 좋아. 네. 금방 비유하면 금방 달라지잖아, 그치? 이거 어려워. 신문사.
그러니까 마음의 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본다. 그렇게 하지. 그게 얼굴 본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이 뭐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어려워지는 거지. 그 어려운 건 두 번째 넘어가더라도 올바른 단어는 상을 본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손의 상을 보고, 관은 얼굴이니까 얼굴의 상을 보고, 발의 상을 보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내가 상도 한번 주어 뒤에 다루는 거 있을 텐데. 네, 있어요. 있어? 네. 아무튼 뭐 그런 거가 있어. 신상 등의 그 논을 보면은 실동 공맹의 사상과 실제는 같다. 공맹.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유학이야. 그럼 여기도 보면은 육경비 심학호. 육경은 바로 심학이 아니겠는가? 심학이란 얘기야. 벌써 심학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양명학 아니면 주자학 다 이런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사회에 또 보면은 신법이라고 하는 거가 마음의 법이지, 그지? 그러니까 필법이 아니라 신법 하면은 다르지, 의미가. 이왕 같은 사람은 전부 다 신법이거든. 또 그 명나라 때 쓴 사람들이 다 신법이야. 그러니까 인위적인 필법이 아니라 신법이니까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얼마나 내 올바른 마음 이런 걸 펼쳤느냐가 문제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 글씨 보면 달라. 신법으로 쓴 거다. 심하기다. 또 경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육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육서를 좀 나가는 거지, 그렇지? 간단한 것 같지만 재밌었죠? 여기 상도 보면 내가 영상 비친 거야 이렇게 객관적 영상이 이게 참 그렇더라고. 쉬운 게 아니야. 저번에 이거 요까지인데 그거 안 하고 이거는 빼놓고 했었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하나에서만 해달라고 했는데 두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다 했잖아 지금. 아니 뒤에 또 있어. 네,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 없는데? 저기 정석복. 아 여기? 네. 자, 정석봉 소위 인신야라 정인심 소위 한 성도야라 자여거 양무거 서 여즉 방소 미유 금 수지천추 십자 복귀 필류지 정서지 공 불계의 성인지 도야라. 지금 여기는 어조사가 전부 다 보면은 특별한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우로 썼더라고요. 서원 초안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봐도 서원 초안이 다 이렇게 우로 더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아마 폐문제 서화보라든가 아니면 일본 책 저렇게 썼으면 이 우가 어로 바뀌었었을 가능성이 더 커. 근데 거기에는 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걸 전부 다 우로 했었지만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 근데 원래 초간본도 그렇게 돼 있었잖아, 그지? 그럼 명나라 때는 이거 다 어조사를 우르다가 썼을까? 또 그런 의문사가 좀 들어가. 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왕포는 어떠냐? 너 그런 계통의 전문가잖아.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제가 원래는 두보 허사 연구했었으니까 허사 그런 걸.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춘추 시대 즉 공자 맹자 그 시대는 벌써 우라고 썼어요. 네. 물론 어라는 뜻지만 이미 우로 썼어요. 네. 그래서 후대 사람 만약에 그 시대의 글 일부러 본받아서 이 우자 쓸 수도 있어요. 네. 와, 제 말을 내가 해석을 해줄게. 쟤는 참 전달력이 너 강의할 때만 그렇게 하고 나면 안 돼. 그러면 한국 사람처럼 잘 못 알아. 중국어 강의는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처음에 우자만 썼어. 그런 거가 바로 그 시경이니 그 상서 이런 데 다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한나라 이후로 저 문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하면서부터 이 우자 하나가 그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전 장서 뭐 이런 데에서는 우자를 써요. 저거 할 때도 서 청한제 할 때는 서어보다 서우야. 어디에서 내가 썼다 이럴 때는 그렇게 쓰는 거라. 근데 그러지 않고서 뭐 사람에게서 배웠다 아니면 누구 이렇게 할 때도 우자를 옛날에는 통용해서 썼는데 한나라 이후로 저렇게 하면서 그것이 좀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그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자니 어조사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걸로 파생이 되는 거가 많아요. 그렇게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표현력이 다양한 거죠. 똑같은 거라도.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그러다가 간자가 되면서부터 다시 복잡하니까 전부 다 우자로 바꿔버렸다고. 왕포 지금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 말 하려고 그런 거지? 네. 근데 명나라 때까지 청나라 때까지 그 1920년대 그 이전까지는 어자 이런 거 상당히 그 많이 있는데 백화를 하면서부터 우자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시켜야지 돼. 우자 어자 이런. 물론 큰 차이는 안 나. 그 해석과 이런 거. 근데 여기는 하나같이 전부 다 우자를 이렇게 한 거가 좀 내가 하면서도 불만이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 정서법. 서법은 참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드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예, 글씨, 필법, 그지? 네. 어떤 그 통괄적으로 크게 얘기하려고 하면 서예. 그리고 서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필액을 노란다든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필법. 그러지 않고 보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구별한다든가 뭐 할 때는 글씨. 이게 좋다고 그랬었었죠, 그죠? 네. 그 세 가지가 좀 제일 낫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서예라는 말을 여기서 주로 많이 썼어.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글씨보다는 서예가 좀 더 높잖아. 상위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이 항목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큰 것 같더라고. 서예를 갖다가 서예로 보는 것이지 구체적 글씨와 필법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거가 참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를 생각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화라든가 기타 아니면은 뭐 작품 이런 거를 좀 평평한다든가 감정한다든가 뭐 할 때 작품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보면 유형이 생겨서 어떤 패턴 이런 거가 나오겠지만 그 사람 생애와 그 사람 습관과 이런 거가 어떤 뭐를 알아야지 돼. 생애와, 그치? 하다못해 이중섭 하려고 하면 이중섭의 생활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개를 그리는 거 아니면 기타 뭐 어떤 소의 개념 이러한 거에 그 개념이 있거든, 그치? 제주도 피난 시절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의 그 회화 세계와 이런 거 표현 이런 거가 상징과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습니까? 따라서 나타나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알기 전에 우선 그 변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 하나 한다고 그러더라도 폭넓은 식견이 없으면은 자기 아는 것만 단어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자기는 올바르다고 그래. 안 틀렸다고. 근데 그건 완전히 홀짝 게임이야.
완전하지가 못한 거야. 그거는 그럴 때마다 내가 꼭 그런 비유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외대 있잖아. 외대. 내가 외대를 나왔는데 외대 처음 그 교수들이 우리 저 중국어과 교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영어과 교수들도 되게 그런 그 사람들이 되게 뭐 했었냐면은 6.25 때 통역관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6.25 때는 각국 나라가 왔었잖아. 근데 6.25 때 통역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해. 지금 수준에 비하면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하다못해서 기분이 쪼그려. alright, okay. 이렇게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거야. 못하는 놈보다. 그럼 그놈을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통역관에 배치한다고. 못하는 놈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 갔다고 쳐. 그럼 누가 그래도 뭐 김치 돈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걔가 그래도 한국말 잘하는 애잖아, 그지? 딴 놈 멀뚱멀뚱한 거보다. 그럼 걔를 통역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아니야, 이건 기막힌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그 중공군, 일본군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걷다가 이제 포 지원 사격해달라고 그래서 후방에서 포를 쏜다고. 그러니까 통화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고지가 어딘데, 거기 맞아? 그러면 오케이. 그럼 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오케이 하면 포를 쏘고 노 하면 포를 안 쏘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오케이 맨날 오케이만 하면 뭐하니까 가끔마다 no 하는데 오케이 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제발 인민군한테 맞고 중공군한테 맞았으면 홀짝 게임이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전쟁 중에 안 그러겠냐고. 그럼 쟤들 총 들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뭐 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여기 포를 쏘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아까 단어 선택 그 꼴이라는 얘기를 내가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도 걔는 그 사람은 후방에 있어서 안심이라도 하지만 마음에 걔가 양심이 없다고 그랬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양심이 있어서 제발 우리 국군한테만 안 맞았으면 그 비는 거밖에 없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실제 목숨과 실제 저기 하는 거 번역도 똑같아. 단어 뭘 쓰고 하는 거. 따라서 내가 볼 때 문자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회를 하는 것이고 문자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멋동으로 것이 꼴 갖다 줘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더 많은 사람들을 망치게 돼. 여기서 서해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하는 것은 소위 인심, 사람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까닭이다. 소인을 뭐뭐 하려는 까닭이다. 또 사람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한 성도, 성인의 도를 한가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은 양주 목적을 옛날에 양주 목적을 멀리 했었고 했는데 나는 방소 지금 소신미부를 방자 내친다. 내치겠다.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소신미불이야. 제일 좋아하는 거는 왕이지. 왜 그러겠어? 저번에 내가 이유 설명했어. 변화하기 때문에. 송나라 때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채양이야. 그 사람은 법도를 축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개념에서 보면은 오히려 채양 글씨는 별로고 소신미불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근본이 더 중요하지 변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닌 거다.
그래서 내가 왜 전 시간에 쩐치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었잖아. 짱라오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알면 알수록 글씨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도 그저 그런 어떤 회화 아니면 기타 이런 거 판매하고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니? 그렇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근데 내 마음을 정해야지 뭐가 되는데 내 마음 갈 대로 항상 달라지죠. 그럼 내가 알면 알수록 또 달라지고 또 남의 얘기 듣고 또 이렇게 또 보면 또 달라지고 그럴 때 네 하나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거가 좌우가 되겠어.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그 명이라고 일컫는 사람 그 집 그 동산에 보면 그 동산이 아니라 전부 다 무덤이죠. 그렇지 않으면 명의가 될 수가 없어. 그 뒤에 만난 사람은 좋지만 그 앞에 만난 사람은 완전 홀짝 깨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걸 나쁘다 얘기할 수도 없고 참 판단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냥 말을 못 한다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 얻은 게 옳은 거야.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뭐 독일 뭐 이런 사람들이 마루타 했던 거가 그게 꼭 나쁘다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나쁜 짓을 하려고 하겠어?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전사, 더 좋은 뭐 이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나중에 그 단상만 보고 그 피해자와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글쎄 그거 꼭 나쁠까? 나쁘죠. 산 사람을 했으니까. 어? 나쁘죠. 산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피해자로 보면 엄청나게 그렇지? 그러니까 예방주사 이런 것도 이게 나쁘다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어려워. 나는 어려워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생각이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예방주사도 한 번 죽이는 거잖아, 그지? 살아난다는 저 확률 하에 예방주사를 놓는 거지. 진짜 그 병기를 놓는 거잖아. 내 말 들으면 뭐 그런 이상하게 걸릴지 쏠리지, 그치? 패스트 병에 죽는다. 그럼 패스트균을 맞는 거잖아. 그렇죠. 면역제를 주는 거. 근데 이게 안 죽는다는 보장하에 맞는 거잖아. 그 한 사람 죽는 거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해서 70%가 안 맞는데잖아. 우리나라 70%가 안 맞겠다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식인하고는 안 놀아야 돼. 맞아요. 그 동국대 교수 그 저기 교수된 분 있잖아. 김성현 그분이 여기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바보들이라 여기를 왜 오냐? 이 연구실 온 사람들은 이거 왜 공부를 왜 하냐? 골치 아프대. 근데 재밌잖아 공부하는 거. 자, 아무튼 수지 천추에 그 드리워서 십자부기 아는 사람이 다시 일어났어도 반드시 정서의 그 공력 이런 것을 그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인의 무리가 됨이 성인의 제자 뭐 제자가 여기서 성인하면 제자가 됐지. 성인의 무리하면은 지도 동급이잖아, 그렇지? 이게 무리도자도 되고 제자도자도 되니까 성이나 제자가 되니 그 부끄럽지가 않다. 내가 이런 걸 잘 알고 그랬었으면은 그게 뭐 제가 한숨 내려놓는 거겠지. 고금은 주로 이제 서체 변천
그게 고금이지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난 이 사람 항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말이 참 간단하더라고. 말이 간단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간단하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다치지 않으려고 함축적으로 쓰는 거.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다 줄여서 엑기스만 쓴 거. 그 두 가지 의미가 내가 말하는 거가 있다. 첫째, 말을 다치기 위해서 함축적으로 썼다고 하는 거는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오해 요지가 많아. 근데 두 번째 같이 엑기스만 이렇게 골라서 했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 정리, 럭앤락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 유희재의 서계도 약간 그러거든. 유희재의 서계가 조금만 설명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이 항목도 약간 그래. 그런 경우가 좀 있어.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볼 때는 좋은데 말로 붙이기가 어려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대목이 좀 곳곳에 있어. 영감도 그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느꼈지, 그지? 특히 어떤 거를 문장이 너무 길으니까 그걸 너무 길은 데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읽는 사람이 피곤해서 무슨 뜻인지 더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난 되도록이면 짤막하게 자르려고 저렇게 하고 있었지. 그때 영감이 책 줬던가 저기 자네 이거? 네. 그래. 그것도 보면서 내 거하고도 잘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비교해보는 거가 상당히 좋아. 왜 그러냐면은 물론 옳고 그름이라는 건 잘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또 선생님은 또 이렇게 했구나. 이러는 거 하고 그랬었을 때 저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양쪽을 보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타산지석이라고 그러는 거야. 남의 산의 돌이야. 내 돌은 아니지만 그걸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꼭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은 객관성이 없어가지고 어려워.